혹시 우리 아이 영어 리딩 점수? 이거 정말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바로 그 리딩 점수의 착각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ER 점수, SR 점수 분명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좀 두껍다 싶은 원서나 조금만 어려운 글을 딱 주면 아이가 막 힘들어해요. 이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대체 왜 이런 답답한 상황이 생기는 건지 지금부터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AR, SR, 렉사일 지수 같은 것들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을 다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 뒤에 숨겨진 어떤 빈틈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파츠입니다. 도대체 이 점수라는 게 어떻게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지 이른바 점수와 실력의 역설에 대해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게요. 혹시 우리 아이 모습이 딱 이렇지 않나요? 시험 스킬은 좋아서 점수는 잘 나와요. 그런데 소설 한 권을 끝까지 읽는 건 되게 힘들어하고 겨우 다 읽어서 어땠어? 하고 물어보면 돌아오는 대답은 딱 하나. 재미있었어요. 이게 끝이에요. 숫자가 높다고 해서 아이가 정말 깊이 있게 이해하고 있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점수는 높은데 왜 실력은 그만큼이 아닐까? 대부분의 리딩 테스트는요. 그냥 글에 나온 단어랑 질문에 있는 단어 이거 짝 맞추기만 잘해도 풀리는 문제가 꽤 많아요. 그런데 진짜 독해력은 비판적 사고거든요. 글의 논리가 어떻게 되는지, 작가가 숨겨놓은 의도가 뭔지 이런 걸 파악하는 능력 말이에요. 안타깝게도 점수로는 이 중요한 능력을 제대로 잴 수가 없다는 거죠. 글자는 다 읽어요. 소리내서 읽는 해독, 즉 디코딩은 되는 거죠. 하지만 그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어쩌다는 건지 이걸 완전히 내 걸로 만드는 이해까지는 가지 못하는 거예요. 점수는 딱 저 해독 수준까지만 측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점수가 구체적으로 뭘 놓치고 있을까요?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글에 녹아있는 문화적인 배경이라든지 등장인물들의 그 복잡 미묘한 심리 같은 거요. 또 행간에 숨어있는 의미,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정서적 문해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글에 담긴 감정을 아이가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느냐 하는 능력인데 점수로는 알 수가 없죠. 텍스트 레벨은 5.0인데 정서 레벨은 3.0일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이가 문법적으로는 5.0 수준의 어려운 문장을 읽어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글에 담긴 사랑, 배신, 죽음 같은 복잡한 감정이나 사회적인 맥락을 이해할 마음의 준비는 아직 3.0 수준이라는 거죠. 바로 이 격차 때문에 아이들이 점수는 높은데 내용은 기억 못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점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단순히 점수라는 숫자에 얽매이는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 바로 독해 근육을 키우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독해 근육이라는 말이 참 좋더라고요. 우리가 운동해서 몸의 근육을 키우는 것처럼 독해력도 단기간에 점수만 바짝 올리는 게 아니라 꾸준히 훈련해서 길러야 하는 진짜 힘이라는 거죠. 독서 교육의 목표를 완전히 새롭게 봐야 한다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럼 이 독해 근육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봐요? 딱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글의 전체적인 구조, 뼈대를 파악하는 힘. 둘째, 긴 글에서 핵심만 딱 뽑아 요약하는 기술. 셋째,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왜 그렇지? 하고 비판적으로 질문을 던지는 자신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서들을 조합해서 숨은 의미를 논리적으로 찾아내는 능력.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중요한 독해 근육, 이걸 과연 어떻게 좀 체계적으로 키울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방법이 바로 코어 리딩이라고 하는 3단계 시스템입니다. 네, 단순히 점수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아이의 진짜 실력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또 그걸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진 3단계 접근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시스템 굉장히 체계적이에요. 자, 1단계. 먼저 AI를 이용해서 아이가 어휘나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했는지 객관적인 데이터로 딱 측정합니다. 어른의 편견이 들어갈 틈이 없죠. 그리고 2단계. 전문가와 1대1로 앉아서 글에 숨겨진 의미가 뭔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진짜 생각하는 힘이 여기서 길러지는 거죠. 마지막 3단계. 지금까지 배운 걸 자기만의 언어로 다시 정리해서 글로 써보는 겁니다. 결국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아는 거잖아요. 이 3단계가 그냥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1단계에서 얻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으니까 2단계 토론을 훨씬 더 깊이 있게 할 수 있고요. 2단계에서 훈련한 그 논리적인 사고력이 3단계 글쓰기를 통해서 완전히 단단하게 굳어지는 거죠. 이 3단계가 맞물려서 돌아가면서 종합적인 독해력을 완성시키는 아주 똑똑한 시스템입니다. 자, 그럼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렇게 독해 근육을 키우는 게 과연 우리 아이의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리딩 점수 보지 말자는 게 절대 아니에요. 유용한 참고 자료죠. 하지만 그 숫자에만 의지하고 점수 높으니까 됐어 하고 안심하는 것, 그걸 멈춰야 한다는 겁니다. 당장의 시험 점수보다 훨씬 더 근본적이고 평생 가는 진짜 능력을 키우는데 우리가 집중해야 한다는 거죠. 그렇게 독해 근육을 탄탄하게 키웠을 때 우리 아이가 얻게 될 진짜 보상은 뭘까요? 바로 이 3가지입니다. 첫째, 어떤 어려운 글을 만나도 그 핵심 논리를 꿰뚫어보는 능력이 생겨요. 둘째, 그걸 바탕으로 자기 생각을 더 깊고 넓게 펼쳐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바로 나중에 어떤 공부를 하든 어떤 도전을 만나든 절대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실력의 기초가 되어주는 겁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입니다. 눈앞에 점수를 쫓는 공부가 아니라 진짜 독해 근육을 치워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잠깐 반짝하고 많은 시험 성적을 넘어서 우리 아이의 평생을 받쳐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진짜 실력이 될 겁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